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3월 5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2과목의 이제 소방전기 일반인데요. 21번 나가죠. 그래서 21번은 요 최대 눈금이 70V인 요 직류 전압기에다가 5kΩ의 배율기 저항을 갖다가 접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압의 그 최대 측정값이 350V이고 그러면 내부 저항은 몇 킬로오음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배율기하고 분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 배율기는 이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압계하고 요 배율기하고의 그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거죠. 이걸 우리가 배율기라고 하고, 분류기라는 것은 전류의 측정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전류계하고 병렬로 연결한 저항을 우리가 분류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압 배율기에서 측정 최대 전압은요, 1 플러스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의 저항에다가 전압계의 최대 눈금을 곱해준다는 거. 또 이 분류기는 측정 최대 측정 전류죠. 요 놈은 1 플러스 분류기의 저항분의 전류계의 내부 저항, 여기에다가 이 전류계의 최대 눈금을 갖다 곱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배율기하고 요 분류기는 항상 여러분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배율기는 전압계하고 직렬로 연결한 저항이고, 분류기는 전류계하고 병렬로 연결한 저항에서 요 측정 최대 전압을 계산하는 공식, 그러니까 측정 최대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에다가 주어진 그 값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배율기 저항이 얼마예요? 5kΩ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다 같이 여기 볼트니까 오음으로 대입을 하려면 5 곱하기 10의 3승 오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갖다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측정 최대 전압이 얼마예요? 350V니까 350. 그 다음에 요 배율기 저항 5 곱하기 10의 3승 오음이죠. 그 다음에 요 RA 내부 저항을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압계의 최대 눈금은 70V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내부 저항 값을 계산하면 1250오음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킬로오음이니까 1킬로오음은 1000오음이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0으로 나눠주면 1.25킬로오음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그 21번 문제에서 강조한 그 내용은요, 요 배율기하고 요 분류기 꼭 구분해서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22번 나가죠. 자, 발전기에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갖다가 나타내는 법칙이 했는데, 요거는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은 요 발전기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요 플레밍의 요 왼손의 법칙 있죠. 요 놈은 전동기의 원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플레밍의 그 발전기의 그 원리니까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이죠. 플레밍의 요 오른손의 법칙.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만 암기할 것이 아니고 전기에 관한 이 법칙 요약 정리인데,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1번의 요 플레밍의 요 오른손의 법칙은요, 요 발전기의 원리에서 플로발, 그 다음에 플레밍의 요 왼손의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니까 풀왼전. 그 다음에 이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갖다 결정한다고 해서 렌유방. 그 다음에 이 패러데이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니까 패유쿠. 그 다음에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은 자개의 그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서 앙자방. 그 다음에 비오 사바르의 법칙은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요 자장의 크기를 갖다 결정한다 해서 비자크. 그래서 요 6가지 전기에 관한 법칙 요 6가지는 꼭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하면은 암기가 돼요. 그래서 요놈 잘 나온다는 거. 다음 23번 나가죠. 다음에 논리식 중에서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이 논리식에서 불대수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A 바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죠. 자, 요걸 분배의 법칙에서 우리가 그 가로를 끄집어내면은 요 A하고 요 곱하면 A하고 A 바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쪽 곱하면은 A 바 B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A가 하고 곱하면 A,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B 곱하면 B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불대수의 정리해 보면 X 곱하기 X 반은 뭐예요? 제로죠. 마찬가지로 A 곱하기 A 반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B, 즉 X 곱하기 X는 그대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곱하기 B니까 결국 요 놈은 B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식은 또 간단히 할 수 있는 B가 서로 공통이죠. 그래서 요 놈은 B가 공통이니까 B를 끄집어내면 A 플러스 A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A 플러스 A 바는 얼마예요? 1이죠. 즉 X 플러스 X 바는 이건 1이죠. 우리 불대수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뭐가 나와요? B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B가 되죠. 그럼 B 플러스 B는 뭐예요? 그대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바로 맞는 얘기예요. 그대로 요 B만 나오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A 플러스 B에다가 B 바죠. 자, 분배의 법칙에서 곱하면 A하고 B 바죠.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B 곱하기 B 바죠. 전체가 아니고. 자, 그럼 우리가 X 곱하기 X 반은 뭐라고 했어요? 불대수 정리해서 제로라고 그랬죠. 요놈은 그대로 제로가 되니까 A, B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3번으로 가죠. 자, 3번은 뭐예요? A, B에 플러스 AC. 요거의 그 전체 부정이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A 바. 자, 요 놈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그 표현을 하면은요. 요 전체 부정을 그 정리하면은 요게 A에다가 바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곱하기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B 바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변해요? 플러스니까 곱하기로 변해야 되죠. 그럼 여기 가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바. 그 다음에 여기 C 바가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 곱하기니까. 플러스 C 바가 되죠. 여기 가로가 되겠죠. 플러스 A 바가 되죠. 자, 그럼 분배의 법칙에서 여기 이렇게 곱하면 A 바 곱하기 A 바니까 그대로 A 바가 되죠. 또 요놈하고 요거 곱하면 A 바 C 바가 되고요. 다음 요놈 곱하면 A 바 B 바.
이런 곱하면 B바 C바가 되죠. 그대로 플러스 A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바 곱하기 A바니까 이건 그대로 A바가 되는 거죠. 즉 X 곱하기 X는 X가 되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자, 그럼 여기 A바니까 A바 플러스 A바는 뭐예요? X 플러스 X는 그대로 X가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그대로 A바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B바가 공통.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A바가 서로 공통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가 B바가 서로 공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A바가 나오니까 다시 정리하면은요. A바 플러스 A바 C바 플러스 A바 B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B바 C바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A바가 서로 공통이죠. 그럼 여기서 A바를 끄집어내면 돼요. A바. 그럼 1 플러스 C바 플러스 B바가 되는 거죠. 플러스 B바 C바가 되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C바 플러스 B바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불대수의 정리에서 이거 1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요게 1이 되니까 A바 플러스 B바의 C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틀린 거는 당연히 4번이 이제 답이 나오겠네요. 1, 2, 3번이 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럼 4번을 가면은요. 자, 이 4번도 여러분 여기 A바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전체 부정이니까 다시 그대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니까 반대로 하면 곱하기가 되는 거죠. 곱하기 B바가 되죠. 여기에다 여기 플러스니까 또 곱하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 C 플러스 C바 플러스 D바가 되죠. 그 다음에 가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저걸 여러분이 풀면 돼요. 그래서 지금 A, B 바에다가 C바 플러스 D 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A, B 바에 C 바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A, B 바에 D 바가 되는 거죠. 뭐 그대로 여러분 다시 할 필요가 없네요. 그대로 이게 답이 되네요. 요거를 그대로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요거 점을 안 찍으면 그대로 곱하기가 되니까 찍으나 안 찍으나 상관이 없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점 곱하기니까. 그래서 A, B바, C바 플러스 D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틀린 거는 요 4번이네요. 요 놈이 A, B바 여기까지 맞았는데 C도 요게 바가 돼야 되고 D도 바가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4번.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문제죠. 다음 24번 나가죠. 자, 24번은 이 자기 회로에서 공극이 생겼을 경우에 여기 자기 저항은 몇 배가 증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자기 저항에 몇 배가 증가되느냐 해서 요 M은 1 플러스 요 L0는 요거는 그 공극의 그 길이가 되겠고요. 요 L은 그대로 자기 회로의 그 철심의 그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뮤는 그 투자율인데요. 요 뮤는 진공의 그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비투자율 뮤 S가 얼마예요? 700이라는, 요게 지금 700이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율은 700에다가 진공의 투자율의 7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뮤 제로는 뭐예요? 요게 진공 투자율이죠. 그래서 식에다가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공극의 길이가 2mm죠. 즉 L0가 2mm예요. 그러니까 1m는 1000mm니까 이걸 미터로 고쳐주려면 1000으로 나눠주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극의 길이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그 다음에 철심의 길이는 1m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요 투자율은 이 진공 투자율의 700배라고 그랬으니까 700뮤의 제로 나누기 진공 투자율에서 여기는 서로 없어지죠. 이 진공 투자율은. 그래서 7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4가 바로 자기 저항의 몇 배니까 2.4배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25번 나가죠. 자, 빛이 닿으면 이 전류가 다이오드의 그 광량의 변화를 전류값으로 그 대체하므로 광 센서에 주로 사용하는 다이오드 물어봤는데 이게 바로 포토 다이오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광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포토 다이오드.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험에 잘 나오는 이 다이오드는요, 요 정전압, 요 수광, 즉 포토 다이오드 광검출 특성을 이용해서 광 센서로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요 정전압 다이오드 제일 많이 나와요. 제너 다이오드라고도 하는데 이 제너 다이오드는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그래서 이 정전압 다이오드라고도 하죠. 그 다음 시험에 좀 가끔 나오는 것이 바로 요 베리스터, 요는 좀 나오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26번은 요 직류,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직류 전동기의 일종이에요. 이 직류 전동기로서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요 전기철도 있죠.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예요. 그래서 요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중간에 이 변압기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유 중 틀린 것 찾는 거죠. 그래서 경부하, 부하가 좀 작을 경우에는 속도 이상의 상승 방지하고요. 시료 건수비 선정 조정, 그 다음에 그 정류자 전압도 조정을 해주고요. 요 4번에 회전자 상수에 감소했는데 이런 그 이유는 아니죠. 그래서 4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답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음에 그 27번 나가죠. 자, 피드백 제어에서 이 제어 요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피드백 그 제어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 궤한 제어예요. 궤한 제어. 다시 말해서 출력을 갖다가 그 되돌려 보내는 거죠. 입력 쪽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페이루프 제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옳은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조작부하고 검출부로 그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조작부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바로 그 조절부죠.
조작부하고 조절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절부하고 변환부가 아니라 조절부와 조작부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동작 신호를 갖다가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에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드백 제어 요소를 보면 요 조작부하고 조절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하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제어 방식에 따른 제어 요소에서는 서버 기구가 시험에 주로 나오죠. 그래서 서버 기구는 기계적 그 변화를 제어량으로 추종하는데, 여기에 제어 요소는 위치, 그다음에 방위, 그다음에 자세, 그다음에 기계적 변위, 이렇게 4가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28번 나가죠. 자, 28번은 균등 눈금을 갖다가 사용해서 소비 전력을 갖다가 적게 소모되고, 그다음에 정확도가 높은 지시계기는 여러분이 가동 코일형 계기, 그래서 1번으로 문제하고 답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동 코일형 계기의 그 특징은요, 균등 눈금 사용하고 소비 전력이 적게 소모되고, 그다음에 정확도가 높고 감도가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류 전용, 이런 그 특징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29번은 요 그림과 같은 유접점 회로의 논리식을 갖다가 쓰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요 A는 A접점이죠. 그래서 A접점은 그대로 A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B접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B접점이 되면 B 바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부정이 없으면 그대로 A접점에서 A접점이기 때문에 A, 이쪽도 B접점이죠. A접점이죠. 그래서 B가 되는데 서로 어때요?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병렬은 플러스로 하죠. 그래서 플러스 A접점이니까 그대로 B. 그다음에 이쪽 A하고 C의 관계 보면 A도 그대로 A접점이죠. C도 A접점이죠. 서로 어때요?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이쪽 그 수익지하고는 어때요? 서로 직렬 관계죠. 그래서 직렬 관계는 어때요? 곱하기죠. 그래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는 요거 점을 찍어도 되고요. 점을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간단히 하면은 요 A 곱하기 A가 되죠.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A 곱하기 C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A하고 B가 되죠. 여러분 BA라고 표기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숫자가 A가 알파벳이 앞이기 때문에 이렇게 A, B로 표기하는 것이 좋은 거죠.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B하고 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요 A하고 A를 곱하니까 자, 여기 지금 우리가 AA 여기까지는 계산한 거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여기 A니까 우리가 불대수 정리해 보면 X 곱하기 X는 뭐예요? 그대로 X였죠. 그래서 A 곱하기 A는 그대로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A 세 개 보면은 요 A가 서로 공통이죠. 그래서 A가 공통이기 때문에 A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C 플러스 B가 되죠. 그 다음에 BC가 되는데, 자, 불대수 정리해서 1 플러스 C 플러스 B는 이건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숫자가 제일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1이 되기 때문에 A에다가 1을 곱하면 그대로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BC가 남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C가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30번 넘어가죠. 자, 이 30번은 지금 전개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이 전개의 세기는요, 루트, 소비전력, 요걸 와트죠. 요 놈을
9의 표면적 4파이 R의 제곱, 여기에다가 120 파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문제를 보면은 요 전력 안테나가 있는데 요 거리가 지금 요 반지름이죠. 요 반지름이 주위로 해서 9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몇 킬로와트? 예, 50 킬로와트죠. P가. 요거 와트로 하면 50 곱하기 10의 3승 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지금 몇 킬로냐면 1km죠. 요거 미터로 하면 10의 3승 미터죠. 그러면 이 9의 요 표면적 요 A는 어떻게 계산해요? 4파이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럼 이 식에다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면은 전개의 세기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력이 얼마가 지금 소모가 되는 거예요? 50 곱하기 10의 3승와트죠. 나누기 4파이에다가 반지름이 1km니까 미터로 하면 10의 3승이니까 그게 또 제곱이에요. 그럼 10의 6승이 되겠네요. 10의 3승의 또 자승이니까 10의 6승이 되죠. 여기에다가 120에다가 파이값 대입을 하면은 요걸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1.22 볼트 퍼 미터가 바로 그 전개의 세기, 전개의 그 실효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30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